반갑습니다. 돌집사TV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과목인 4과목 한 방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송 서비스죠. 자, 여기서도 조금 당연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서 그 부분들은 우리가 너무 쉽게 풀 수 있기 때문에 제외를 했고요. 자, 좀 외워야 될 부분들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고객의 욕구인데요. 자, 좀 특이해요. 중요한 사람으로 인식되길 바라고, 기대와 욕구를 수용해 주길 바라고, 칭찬받고 싶어 하고,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고, 환영받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거의 연인 사이라고 생각을 해야겠네요. 자, 서비스 특징 7가지 볼게요. 무형성, 서비스는 눈에 보이지 않죠? 자, 그리고 동시성,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일어난다. 즉, 재고가 없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인적 의존성, 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게 서비스죠? 자, 그리고 소멸성, 공급과 동시에 사라져요. 자, 아까 재고가 없다라는 내용과 연결되네요. 자, 무소유권, 서비스는 누리는 것이지 가지는 개념은 아니라는 거. 그리고 변동성, 상황, 시간에 따라 변할 수 있겠죠. 그리고 다양성, 승객 개개인의 욕구와 감정에 따라 다양하게 바뀔 수 있겠죠. 자, 고객 만족을 위한 3요소 보겠습니다. 자, 상품의 품질, 그리고 영업의 품질, 그리고 서비스 품질, 이 세 가지가 고객 만족을 결정짓는 3요소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고객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 볼게요. 과거의 경험, 과거에 이 물건 샀는데 좋더라. 자, 그리고 서비스 제공자의 태도, 삼성은 서비스가 정말 좋죠. 자, 그리고 의사소통, 내가 요구하는 걸 잘 해주는지, 그리고 개인의 성격이 잘 맞으면 더 좋겠죠. 자, 그럼 고객이 서비스의 품질 평가를 할 때 어떤 기준으로 보는지 보면요. 자, 이 신뢰성이 있는지, 믿을만한지, 그리고 내가 요구한 거에 빠른 대응, 신속한 대응을 해주는지, 그리고 편의성이 있는지, 그리고 서비스 제공자의 태도,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등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재미없는 내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볼 건데요. 자, 이 물류라는 것은 공급자로부터 생산자, 유통업자를 거쳐 최종 소비자, 우리에게 오는 재화의 흐름 전부를 얘기를 하는 게 물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물류 관리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 재화의 효율적인 흐름을 위해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하고 이런 문제점들을 통제를 하면서 행해지는 활동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물류 기능에는 첫 번째 수송, 그리고 포장, 보관, 하역, 정보 기능 이 5가지가 있다라는 거 머릿속에 담아두시고요. 물류의 기본 기능도 외워야겠죠. 시간적 기능, 장소적 기능, 수량적 기능, 품질적 기능, 가격적인 기능, 그리고 인적. 사람이 물류 활동을 한다라는 거. 우리 물론 화물차로 하지만 그 화물차를 옮기는 것도 사람이라는 거죠. 자, 요거 2개 당연히 잘 외워주셔야겠죠. 자,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 물류가 단순 운송만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자재 조달, 이제 폐기가 뭐죠? 폐거겠죠. 자, 그리고 폐기 물품 이런 것들이겠죠. 그리고 회수 이런 것들을 총괄하는 의미로 확대되었다. 자, 오타가 있었으면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자, 물류 관리 좀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자, 운송, 보관, 하역, 포장, 정보 등 이 물류에 해당하는 기능들이 있었죠. 이 모든 활동을 유기적으로 조정하여 하나의 시스템. 그러니까 이 5가지를 이 5가지는 공통적인 물류 관리라고 얘기를 하자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류 관리 자체가 이 경영을 하는 사람들, 이 경영 관리에도 상당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생산이나 마케팅 영역에도 물류 관리의 영향이 상당히 있을 수밖에 없겠죠. 물류 관리가 잘 안 되면 생산이나 마케팅 영역에도 잘 영향이 있을 수 있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이 물류 관리의 기능들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혼자 하냐? 아니라는 거죠. 자, 기업 전체 전략 수립 차원의 통합된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는 것. 즉, 이 물류 관리에 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자원이 협력을 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4과목에서는 협력, 이 기업들이 더 이상 이제는 혼자 독단적으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걸 잘하고 너는 이걸 잘해. 그럼 우리 둘이 좀 협의를 해서 우리 좀 더 효율화를 만들어 보자.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나온다. 협의한다, 협력한다, 서로 도움을 받는다. 이런 내용들 나오면 무조건 맞는 말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물류비 산정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물류비 산정, 왜 하냐? 물류비의 크기를 표시해서 사는 물류의 중요성. 자, 물류비가 크게 산정되어 있다?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물류 활동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물류 활동을 계획하고 관리해서 실적을 계산하고 평가한다. 자, 물류비 산정, 그래서 숫자로 수치화를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생산과 판매 부분에 불합리한 물류 활동이 있었는지 등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가 물류비 산정을 한다. 요 4가지 섞여서 시험에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진짜 재미없는 얘기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자, 물류 서비스 기법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 일단 흐름을 좀 이해를 해볼게요. 자, 공급망 관리라고 SCM이 이제 1990년대 이후에 등장했습니다. 자, 기존에 있던 구매 정보, 서비스 정보 흐름, 이런 것들을 이거 되게 중요해. 관리를 해야 되는구나라는 인식을 1990년대 이제 공급망 관리를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종 고객, 누구죠? 소비자겠죠? 이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원료 공급자부터 최종 소비자에게 이르기까지에 해당되는 뭐 유통업체, 그리고 공급업체, 제조업체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자, 이런 공급망 내 기업들의 협력을 추구하는 전략이다. 이 전략이 SCM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나오는 키워드들은요, 상호 협력, 공급망 프로세스를 재구축, 업무 협약, 공동 전략, 이런 것들을 추구를 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나아가니까 이제 전사적 품질 관리라는 TQC가 등장을 했어요. 자, 품질 관리나 제품, 서비스를 만드는 모든 작업자가 품질의 책임을 나눠 가집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다?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전부 다 같이 지는 거죠. 우리 군대에서 얼차려 받는 것처럼 연대 책임을 지겠다. 그렇게 함으로써 품질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류를 정량화하고, 자, 눈에 보일 수 있게 정한다라는 거죠. 물류 서비스의 문제점들을 파악하여 데이터 정량을 해서 어디가 문제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쉽게 알아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게 뭐다? 전사적 품질 관리 TQC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 3PL이라는 친구가 나옵니다. 제3자 물류예요. 자, 제3자 물류 시험이 정말 자주 나옵니다. 자, 설명부터 볼게요. 기업이 상에서 직접 수행하던 물류 업무를 외부의 전문 업체에게 아웃소싱, 외주를 준다는 거예요. 자, 즉 우리 예를 들어서 A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A 기업에서 제조하고, 자, 우리 유통도 같이 했었어요. 자,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조도 좀 부족해지고 유통도 좀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통을 우리 B 회사에다가 맡겨버리자. 이 물류를 B 회사에 맡겨 우린 제조에 집중을 하자 라고 해서 등장한 게 뭐다? 제3자 물류, 3PL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문 물류업체와의 제휴를 통해 물류 시스템의 효율성을 올리려는 전략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오는 게 신속 대응이에요. QR. 자, QR, 퀵 리스폰스, 빨리 대응한다, 응답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QR의 목표는 뭐냐면요, 생산, 유통기간의 단축, 자, 리드타임의 단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리드타임 단축이라는 단어 같이 나올 수 있어요. 자, 재고 감소, 반품 감소의 효율화를 목표로 두고 있다. 이게 QR의 핵심입니다. 자, 어떻게 하냐? 목표의 성과를 소비자, 생산자, 유통업자에 모두 돌려줘요. 어떻게 돌려주지? 보도록 할게요. 자, 소매업자는 유지 비용을 절감하고요, 고객 서비스를 제고하고 상품 회전율을 증가할 수 있고요. 제조업자는 수요 예측 가능, 자산 회전율 상승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상품이 다양해지고 품질 상승, 낮은 소비자 가격을 획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왜? 자, 소비자가 자, 나 포켓몬 빵이 먹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판매하시는 소매업체가 공급업체 얘기를 해요. 포켓몬 빵이 필요하다. 자, 이런 정보, 소비자의 요구를 빨리 응답을 하고 소비자에게 포켓몬빵 입고됐습니다 라는 반응을 보여주는 속도를 아주 빨리 한다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의 응답이, 요구가 빨리 이루어질수록 공급업체에서는 오히려 땡큐죠. 포켓몬빵이 잘 팔려? 그럼 포켓몬빵 만들면은 손해볼 일은 없겠다. 이런 식으로 서로에게 이득이 된다라는 내용을 QR이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효율적 고객 대응인 ECR이 있어요. 자, 이 고객 대응, 효율적으로 고객 대응을 하면은 결국에는 뭐가 중요하다? 소비자 만족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 만족에 초점을 두고 공급망 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는 목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 제품의 생산부터 소매, 판매되기까지 이거를 한 단계라고 보고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기업, 뭐 제조업체, 유통업체, 공급업체 다 있겠죠? 자, 이런 기업들의 협력을 추구해서 전체적인 효율을 올리고자 하는 고객 대응 기법이다. 자, 여기까지만 봐도 지금 협력을 하는 게 굉장한 화물, 이 물류, 유통관리사에서 추세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조업체와 유통업체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기존에 존재하던 비효율적과 비생산적인 요소들을 제거하는 목표를 두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업과 기업 간의 협력을 하는 것도 있지만 또 추가적인 장점이 산업체와 산업체 간의 통합을 이뤄 또 협력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효율적 고객 대응 ECR이 가지고 있다는 거 추가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주파수 공영통신이 있습니다. TRS 앞에 T가 텔레, 우리 핸드폰, 텔레그램, SKT 뭐 이런 것 주파수가 되겠죠? 보겠습니다. 자, 중계국에 할당된 여러 개의 채널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무전기 시스템이다. 자, 어떻게 보면 전화 이런 추적 기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화물 추적 통신망 시스템으로 물류 관리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 통화나 TRS 데이터 통신에 활용하고 있고요.
자, 배차 지시나 작업 지시, 차량 위치, 지금 차량이 어디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주파수 공용통신을 사용한다, TRS를 사용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배송이 정확한 추적과 도착 시간에 정확한 추정이 가능해집니다. 뭐 아주 정확한 건 아니지만 언제쯤 도착할 수 있겠다, 이런 건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배송이 왜 지연되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이런 원인 분석들을 하고 파악을 해서 표준 운행 시간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거예요. 아, 여기를 지날 때마다 꼭 차가 막히더라, 그러면은 이 시간을 우리가 책정을 해놓자,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TRS를 통해서 고장 차량, 그리고 지연되는 것들을 분석을 해서 차량을 재배치하는 것까지 가능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CARS, 통합 판매 물류 생산 시스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조업체의 생산, 유통, 거래 등의 과정을 컴퓨터로 연결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사람이 관리했다면 이제 컴퓨터한테 맡겨버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가 이제 이 정보들을 기업 간에 혹은 국가 간에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인 거죠. 그래서 이 칼스로 들어오면은 범위가 엄청 세계적으로, 이제 지구적으로 넓어지게 된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죠. 근데 어떻게 한다? 컴퓨터로 한다 라는 게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기업의 입장에서 보다 보니까 품질 향상이나 비용 절감, 신속 처리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더라 라고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정보화 시대의 기업 경영에 꼭 필요한 필수 요소가 되고 있고요. 과다 서류나 기술 자료의 중복을 줄이고 업무 처리 절차를 수소시킵니다. 자, 과다 서류나 중복되는 자료만 줄여도 우리가 봐야 되는 것들이 확실히 줄겠죠. 그러다 보니까 업무 처리 절차가 축소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효과는 뭐냐? 자, 이런 유통, 이런 마케팅, 이런 비용 절감, 조직 간, 국가 간 정보 공유, 신속한 정보 전달, 제품 생산 시간 단축이 된다. 자, 이렇게 되다 보면 결국 소비자 만족까지 이루어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공급망 관리라는 게 경영정보 시스템 1970년대에 등장해서 유통, 수송, 보관에만 중점을 두다가 전사적 자원 관리로 넘어와요. 자, 1980년대에서 90년대 등장합니다. 제조, 구매, 주문 관리에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구나 라고 알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공급망 관리 SCM이죠. 자, 1990년대 이후 등장했고요. 구매 정보, 서비스 정보 흐름 등 모든 것을 관리하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 이런 거 다 관리해야 되더라 라고 알게 되었다 라는 걸로 이제 흐름을 마무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넘어와서 물류 관리 원칙 외워볼게요. 7R, 지랄, 7R 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자, 요거 아니고요. 라이트, 좋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좋은 품질, 그리고 정량, 적당한 양, 좋은 양이죠. 그리고 적시, 필요한 시간, 좋은 시간, 필요한 시간이죠. 적소, 그리고 좋은 타임, 좋은 순간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좋은 인상, 좋은 가격, 그리고 좋은 상품이다. 그리고 필요한 곳에, 적소, 필요한 곳에 가야 된다. 필요한 시간에 도착해야 된다. 필요한 양이 도착해야 된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7R 외워주시고요. 자, 3S 1L 있습니다. 자, 3S 스피드, 빠르게, 세이프 S 안전하게, 슈얼리 확실하게 도착한다. 그리고 로우, 이런 원가들, 그리고 비용들을 절감하겠다 라는 원칙이 있고요. 자, 3의 이익이 나올 수도 있어요. 자, 매출 증대, 원가 절감, 물류비 절감이 기업의 경영 입장에서는, 물류 관리에서는 이 3의 이익 세 가지가 중요하구나. 3의 이익은 매출 증대, 원가 절감, 물류비 절감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기업 물류 좀 보겠습니다. 자, 기업 물류의 목표는 물류 환경 분석, 물류 목표 달성, 물류 전략 수집 등을 통한 시스템 구축을 해둬야 된다라는 거죠. 결국 기업 물류도 어떻게 물류 환경, 목표, 전략을 잘 짜주겠다, 이런 건 시스템 구축으로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물류 네트워크가 있겠죠. 이 네트워크에서 상품이 안정적이게 관리 가능하도록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류 작업을 위한 물류비 절감을 위해서도 노력을 해야겠죠. 자, 그래서 활동 범위를 눈여겨서 좀 같이 봐주세요. 주된 활동과 보조 활동 나눠지는데요. 주된 활동은 대고객 서비스 수준, 수송, 재고 관리, 주문 처리가 되어 있고요. 보조 활동은 주된 활동이 가능하게끔 해주는 활동들이겠죠. 그래서 자재 관리, 구매, 포장, 정보 관리, 보관, 판매 등이 보조 활동에 해당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기업의 전략, 물류 전략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듯이 기업은 돈 벌려고 있는 것이죠. 이익과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소비자, 공급자, 경쟁사, 기업의 요소들을 고려해서 기업이 전략을 짜야 되더라.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을 거고요. 자, 물류 전략의 목표는 결국에는 돈을 버는 것 또한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내가 나가는 비용을 줄이는 것도 내가 돈을 버는 게 되겠죠. 그래서 비용 절감,
자본 절감, 서비스 개선 이런 것들이 결국엔 물류 전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략적 물류 관리 SLM 보시면요, 업무 처리를 향상하고 품질 향상, 서비스 증대, 원가 절감을 한다라는 것이 결국엔 기업의 이익을 가져온다라는 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기업은 이윤 추구화, 모든 부분의 비용 절감,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어떤 행동,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여 문제 푸는데 응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업이 만일에 우리가 원가 이런 부품비를 줄인다. 이거 이익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이익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서비스 개선을 한다. 서비스 개선하는데 100만 원이 들었어요. 이거 손해 아닌가? 그러므로 해서 소비자들이 만족해서 물건을 더 많이 팔 수 있다면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이해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제3자 물류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물류비 절감하려고 이 물류 활동을 외주로 주는 것을 우리가 3PL, 제3자 물류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자, 기업이 사내 물류 조직을 별도로 분류하여 자회사를 만드는 것도 똑같이 됩니다. 자, A가 B에게 우리 물류 좀 해줘라고 맡기는 되지만, A 회사가 우리 A-1이라는 우리 자회사를 만들어서 이건 물류 담당하는 회사를 만들자. 그럼 이런 경우에도 제3자 물류가 된다라는 거죠. 자, 이 제3자 물류를 왜 하냐? 자, 물류 효율 한계가 오거나 물류 산업의 성장을 위하거나 제3자를 통해서 물류를 진행하는 것이 좀 더 이익이다라는 게 좀 더 이제 추세고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제3자 물류를 도입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제3자 물류를 도입하다 보니까 기업에 어떤 효과가 있다? 기업은 이제 여러 곳에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으며 고객 서비스를 위해 집중할 수 있겠죠. 물류를 맡겼으니까 난 서비스 집중한다. 이게 가능해지는 거고, 자, 고정 투자비를 없애기 때문에 경기 변동, 물동량 변동에 대처할 수 있어요. 요번에 물건이 많이 없네? 대신 우리가 원래 있었다면 직원 5명에서 했었는데, 고정이라는 거죠. 자, 5명에서 하던 거를, 다른 회사에서 대신 해준다라는 거죠. 우리는 물건값만 주면 되니까, 고정 투자비가 없잖아. 요게 또 이득이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제4자 물류, 자, LLP 4PL이라고도 합니다. 자, 3PL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뭐가 업그레이드 됐냐? 컨설팅 업무가 추가되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제3자 물류의 기능을 3PL, 4PL도 다 가지고 있다라고 당연히 봐주셔야겠죠. 자, 이 컨설팅 업무가 돼 있다 보니까 뭐 어디에 좋냐? 공급망 확충에 더 용이하고 효율적이다 라는 장점으로 연결되는 게 시험 문제 나오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 나오는 게 4자 물류의 단계입니다. 자, 재창조, 전환, 이행, 실행이다. 자, 요거는 그냥 외워주시는 수밖에 없겠네요. 4자 물류의 단계는 재창조, 전환, 이행, 실행의 순서로 가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PL 공부하실 때 마찬가지 아웃소싱, 물류를 외주를 마찬가지 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망 확충이나 공급망 활동 범위를 넓힐 수 있다는 것 당연히 이해를 하고 응용을 해서 문제를 푸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물류 시스템을 좀 더 보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물류 기능 중에 있었던 내용들이 구성이 같이 되어 있어요. 자, 운송, 보관, 유통 가공, 포장, 하역, 정보 관리로 이제 물류 시스템이 이루어져 있다. 자, 요런 거 6개 있죠? 자, 외워줘야겠다라는 느낌이 이제 딱 오시죠? 자, 그리고 비용과 서비스 수준 사이에는 수학 체감의 법칙이 작용됩니다. 자, 수학 체감 법칙이 뭐냐? 자, 이 물류 서비스 수준이 올라가면은 물류 비용도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수학 체감의 법칙이 물류 서비스, 물류 시스템에 작용된다라는 거. 요 단어 하나 같이 외워두시고요. 자, 물류 시스템이라는 것은 결국엔 말 그대로 시스템이라고 보시겠죠. 컴퓨터가 한다. 그러면은 반복적인 기능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우리 기계적인 활동을 통해 각 부문이나 분야를 연결해 줄 수 있다라는 장점까지 연결될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물류 시스템은 우리 아까 말했었던 3S1L 있죠? Save, Speed, Safe, Sure, 그리고 비용 절감, Low였죠? 자, 요거를 또 기본적으로 바탕으로 깔고 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운송에 대해서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송의 의의 보겠습니다. 자, 장소적 효용 창출, 재화의 이동, 자, 그리고 마케팅상 물류 시스템 합리화, 시간적 효용, 이런 게 있죠. 자, 장소적, 이건 장소적 기능 아까 있었죠? 자, 이것도 시간적 기능이에요. 자, 우리가 직접 가서 사야 될 거를 대신 옮겨준다라는 거죠. 그것을 여기 장소에서 보관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운송 합리화 방안 4가지 보겠습니다. 적시적기의 운송과 운송비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운송 합리화하는데 첫 번째 방안이고요. 두 번째는 물류기기 개선 및 정보 시스템 정비. 좀 더 첨단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최단 운송 경로, 최적 운송 수단 개발하는 거죠. 자, 우리 굳이 돌아가는 길들은 가지 말고 좋은 경로를 찾아내자.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실차율 향상을 위한 공차율 최소화 방안. 자, 이런 거죠. 자, 부산에서 서울까지 물건을 실었어요. 자, 서울에서 그냥 돌아오냐? 그럼 좀 그렇잖아요. 서울에서 물건 또 실어서 오자. 기왕 오는 거 물건 실어 오면 좋잖아.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수송 배송 시스템의 목표 보겠습니다. 자, 수송 배송 시스템의 목표는 물류비 절감, 물류 서비스 개선, 업계 표준화 시스템마다 결국에는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수송 배송 시스템의 이제 설계를 할 때 뭘 고려해야 되냐면은 경제적인 측면과 안전적인 측면, 안전한가, 그리고 서비스는 괜찮은가, 그리고 사회적으로 뭐 반하는 건 아닌가, 뭐 교통 혼잡, 체중을 야기하진 않는가, 이런 것들도 다 신경을 써서 시스템을 설계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배송 시스템을 어떻게 효율화할 거냐. 자, 리드 타임을 단축하겠다. 자, 고객이 주문을 했으면은 만들어지는 과정부터 고객의 손에 물건이 도착하는 그 시간을 리드 타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리드 타임을 줄이면은 고객도 좋고, 우리도 물건 빨리 파니까 회전율도 좋아지고 좋겠죠? 자, 그리고 차량의 적재율을 상승시키는 겁니다. 편도 운송과 중복 운송을 줄이겠다. 아까 말씀드렸던 공차율을 줄이겠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함으로써 결국엔 차량 회전율을 상승시키는 게 수후 배송 시스템의 효율화가 당연히 좋아지는 방법이겠더라. 알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운송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사업용이 있고요. 자가용이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가 조금 사용되는 방법이 다르죠? 자, 보겠습니다. 자, 먼저 사업용 운송의 장점과 단점 볼 건데요. 장점은 수송비가 저렴하고 융통성이 높아요. 자, 수송비가 저렴하다는 거는 이게 부르는 게 값이 아니라 정찰자라는 거죠. 자, 어디서 어디까지 갈 때는 우리가 거리를 기준으로 해서 요금을 받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렴하다라는 표현이 들어간 거지 뭐 싸다는 건 아니고요. 자, 그리고 수송 능력이 높고 변동비 처리가 가능하겠죠. 자, 그리고 설비 투자, 인적 투자가 불필요합니다. 회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물동량, 물건의 양이 변동이 돼도 안전하게 수송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대신 단점은 기동성이 낮고 관리 기능이 저하됩니다. 자, 기동성이 낮다는 건 무슨 말이냐? 나는 지금 당장 필요한데 저 이거 좀 하려고요. 그러면은 일단 신청하시고요. 절차 밟으시고요.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당장 출동해야 되는데 기동성이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관리하다 보니까 조금 돈이 많이 들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마케팅 사고가 희박하고 시스템 구축이 잘 안 되어 있다라는 단점이 오히려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렇게 잘 안 되는 경우 큰 단점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운임의 안정성이 떨어집니다. 자, 정찰제이지만 이 회사에서 운임을 변경을 해버린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흥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래서 한창 이 가격이구나 라는 거를 소비자 인식하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자가용 운영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가용 운송은 장점, 기동성이 높아요.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다. 자, 요거는 저희가 지금 필요해요. 근데 이 운송을 하시는 분이 잘라 그랬는데 그냥 나가지 뭐 이런 식으로도 가능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기동성이 좋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신뢰성이 확보되고 상거래에 기여한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게 맞나는 모르겠습니다만 시험에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일단은 외워주셔야겠죠. 자, 그리고 시스템이 일관적이고 위험 요소가 낮다. 이것도 좀 맞나 모르겠습니다만, 자, 시험이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 외워보도록 하고요. 자, 자가용송 단점 볼게요. 인적 자본의 투자가 필요하다. 개인이 회사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내가 차도 사고, 내 인건비도 당연히 투자가 필요하겠죠? 자, 사용하는 차종, 차량에 따른 운송 한계가 있다. 자, 회사에서 운영하는 거라면은 뭐, 톤수별로 차량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개인이 톤수별로 차량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은 뭐, 그냥 회사이죠. 자, 그런 것들에 대한 한계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수송량, 이런 물동량 변동에 따른 대응이 쉽지가 않은 겁니다. 물건이 많아져 버리면은 일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진다는 거죠. 자, 그럼 조금 더 어느 정도 전반적으로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제 운송이라는 거에 대해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보면요. 자, 이 운송들이 어떻게 발전을 해야 되냐? 고효율화, 자, 많이 활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실차율, 공차율 줄이기라는 거죠. 자, 기업의 이익, 이것도 다 나왔었던 내용이에요, 이제, 그죠? 자, 트레일러 수송과 독신 시스템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대규모 수송하면 좋겠죠? 그리고 양방향에서는 부산과 서울 사이 왔다 갔다 하시는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차량끼리 중간 지점, 뭐, 대전에서 만나서, 자, 그래서 부산 가는 사람 있어? 내가 대신 실어줄게. 이런 것들이 관리를 잘 돼 있으면 오히려, 트럭 운송이 상당히 좋아질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리고 바꿔 태우기와 이와 타기가 중요합니다. 자, 중간에서 트럭의 바디, 그러니까 우리가 화물차가 있으면 뒤에 트레일러가 있겠죠.
요 트레일러만 바꾸는 겁니다. 자, 그러거나 중간에서 운전자만 교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트럭의 바디, 트레일러를 바꾸는 것은 우리가 바꿔 태우기라고 하는 거고요. 중간에서 운전자만 교체하는 거는 이어타기입니다. 자, 왜? 화물의 목적지는 계속 부산으로 가고 있단 말이죠. 누가? 운전자만 바뀌었죠. 하지만 운전자가 바뀌었다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차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다음 사람이 운전만 대신 이어서 타주는 거다라는 개념으로 봐주시면 돼요. 요거 헷갈려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아서 설명드리는 거고요. 자, 그리고 컨테이너 및 팔레트 수송 강화하고, 자, 그리고 집회 수송용 차의 개발과 이용, 그리고 트럭 터미널이 발전하면은 트럭 운송이 조금 더 발전할 수 있겠더라 라고 정리가 되어서 시험에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4과목까지 다 살펴봤고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 100% 정도 다 이해를 해주시면 100% 합격을 하시겠지만 최대한 많이 공부를 하셔서 시험 보러 가셔서 공부하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상식과 경험, 그리고 문제를 꼼꼼히 정말 한 번 읽지 마시고 두 번, 세 번 읽다 보면은 이거 그런 내용인가? 라고 하시면 본인을 믿고 문제를 푸시면은 무조건 맞추실 수 있습니다. 지금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내가 생각보다 똑똑하구나 라는 자신감 가지고 꼭 시험 보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간절히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또 추가 공부 필요하신 분들은 제 유튜브 화물 운송 종사 재생 목록 가셔서 다른 영상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